지나서 촌스러워진 거 아닙니다. 그 사진 원래부터 촌스러웠어요. 진짜 너무 화나고 열받지만 단 하객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았던 이건 못 찍었다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오늘은 본식 스냅 업체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뭐 사진 그냥 보고서 내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고를 때가 되면 정말 신중해지고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생겨납니다. 뭐 됐어. 사진 그냥 기록만 남기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도 나중에 아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왜 안 알아보고 이걸 골랐을까? 라는 후회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예산 때문에 본식 스냅, 본식 영상 업체의 예산을 줄인 경우에 이로 인한 후회가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산 설정. 각자가 생각한 예산이 정말 다 다르겠지만 앨범형 2인 기준 150만 원 이상의 업체를 고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비용부터 기준점을 잡냐? 뭐 나는 50만 원짜리 했는데 진짜 만족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사람마다 사진에 대한 중요도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도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까지 예쁘게 촬영이 될 수 있다니 라는 걸 경험하시고 나서 이 본식 스냅을 대충 고른 것에 대한 후회도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기록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가장 아름다울 나의 결혼식 이걸 더 아름답게 담는 업체를 찾고 싶은 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보통 내가 뭐 노래 나는 못 불러. 그치만 누가 노래를 잘 부르는지는 다 안단 말이에요. 사진 똑같아요. 내가 이만큼의 컨디션으로 이렇게 찍지는 못해. 그치만 잘 찍고 못 찍고는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술이 없어도 보는 눈은 있는 거야. 또 워낙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좀 그런 수려한 사진들을 골라내는 눈이 다들 있어요. 그 정도의 기본 베이스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신 분들은 150만 원 이상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0만 원짜리 업체를 계약하고서 200만 원짜리 업체가 찍는 것처럼 촬영해주길 원하는 건 그거 진짜 못된 욕심입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세상에 비싼 업체들은 다 사라져야 돼. 여기서 살짝 빠져서 이야기를 하자면 대부분의 웨딩은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카테고리예요. 모든 부분에서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웨딩 시장에서 가성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딩에서 가성비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월급도 가성비로 받으셔도 괜찮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닐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의 구도. 보통 스냅 사진 하면은 색감을 먼저 보시는데 색감이 아니라 구도를 먼저 보세요. 이 색감은 내가 정말 확고한 소나무 취향이다 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치만 제대로 잘 찍은 구도, 이건 시간이 지났다 해서 이 구도가 엉망처럼 보여지진 않거든요. 구도 볼 줄 알았으면 제가 이 영상을 받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구도는 말로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보시고 조금 참고하면 좋은 업체들을 제가 더보기란 링크로 걸어둘게요.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또 왜곡이 져있지는 않은지 이 이미지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눈에 좀 익히시면 좋아요. 이런 잘 찍힌 사진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잘 찍은 건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예쁜 것 같긴 해 라고 생각이 들지만 못 찍은 사진을 봤을 때 이건 못 찍었다 이게 티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찍은 사진들을 계속 조금 눈에 익히듯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인스타에서 여러 장 피드리 전체 그리드를 보면은 잘 찍은 업체인데 못 찍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잘 찍은 게 아닌데도 되게 잘 찍은 것처럼 보여지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게 사진의 구성을 얼마나 예쁘게 잘 짰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기에 편안한 느낌 때문에 잘 찍은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피드를 보실 때에는 전체 느낌을 후루룩 올리는 게 아니라 한 장씩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 내 퍼스널 컬러, 퍼스널 이미지를 판단해보자. 사진업체 고르는데 또 왜 내 퍼스널 이미지 이런 거 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색감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업체의 사진을 한 장씩이 아닌 전반적인 그냥 피드 그리드 느낌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업체마다 고유의 색감과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느낌과 내가
어우러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선명하지만 부드럽고 대비감이 적으면서 채도도 함께 빠진 조금 차분한 스타일의 느낌이에요. 21g은 선명하면서 화사하고 채도와 대비감이 있어서 화려한 느낌이 드는 스타일입니다. 더블라송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선명하고 화사하고 채도가 있긴 하지만 좀 더 싱긋한 컬러 표현이 좀 생기 있는 스타일이에요. 화려함과 생기 있는 느낌은 좀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도 채도감이 높아지면 좀 촌스러워지는 편이라서 저는 차분한 느낌의 업체를 골랐습니다. 특히 저는 대비감이 적은 스타일이 잘 받는 편이에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짝 야매 방식이거든요. 보정 안 된 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봅니다. 편집, 대비에 들어가요. 이제 제 얼굴의 경우에 대비를 이렇게 높여보게 되면 얼굴 콧대 라인 그림자가 생기긴 하지만 이게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이는데 도움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얼굴 볼페임이 좀 부각되면서 예쁘지가 않은데, 자, 대비를 이렇게 낮춰보면은 안정감이 생겨요. 반면에 카리나 씨 사진으로 보면은 대비를 높였을 때 오히려 이목구비 집중이 확 되는 편입니다. 자, 손예진 씨 사진으로 보면은 대비를 높이면 좀 촌스러워지는 느낌이 있고, 낮췄을 때 손예진 씨의 이 이미지와 굉장히 좀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야매예요. 그래서 100% 필승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패를 좀 줄여주는 요소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메인 업체로는 소울페이지, 홀 제휴 필수 업체로 자렌제니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와 맞는 이미지 느낌은 소울페이지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의 사진도 느낌 차이가 되게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보신다면 꽤 많은 업체들이 한 번에 추려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번째, 사진의 분위기. 사진의 깊이감, 심도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 느낌을 표현하려니까 예시 사진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적절한 예시 사진을 찾지는 못했어요. 느낌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배경 느낌이 좀 또랑하게 모두 잘 보이는 사진과 배경은 좀 훅 날아가면서 인물에 좀 더 집중되는, 포커싱되는 사진. 그래서 모든 사진을 꼭 이런 식으로 찍어야 돼, 뒤를 다 날려야 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느낌을 찍을 수 있는데 다양한 느낌을 섞어서 촬영하는 것과 이런 느낌 자체의 촬영이 불가능한 업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당연히 여러 가지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업체가 훨씬 풍성한 느낌이 들겠죠. 다섯 번째, 색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색감 나왔습니다. 대부분 화이트톤, 피치톤, 핑크톤, 세피아톤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스냅 사진을 고를 때 이 톤들을 보고 선호하는 느낌을 골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색감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색감만 보느라 구도나 분위기나 모든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다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모두 고려하신 다음에 추려진 업체들 사이에서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색감의 업체를 찾으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이게 화이트 톤인지 살짝 핑크 톤인지 이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하면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한눈에 보고 구분을 못하는 거면 색감을 구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구성. 요즘은 데이터형, 앨범형 이렇게 크게 나뉘는 것 같고 앨범형의 경우 페이지 수나 앨범 구성을 보시면 됩니다. 앨범을 그냥 하나만 주는 것도 있고 신랑 신부용과 함께 혼주용으로 두 권이 또 따로 나오는 것도 있고 만약에 앨범형과 데이터형이 모두 있는 업체에서 이 비용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데이터형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보다 웨딩 사진 진짜 안 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핸드폰의 데이터로는 가끔 보거든요. 근데 진짜로 앨범은 안 보긴 합니다. 너무 무거워. 이거를 앨범을 꺼내서 으차 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을 했던 게 바로 요 포토북이거든요. 저는 본식 때 이 포토북을 제작해서 포토 테이블에 깔아뒀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진들을 하객분들이 그냥 구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좀 탕탕한 소재, 조금 두께감이 있는 소재여가지고 되게 가볍고 보관하기도 쉽고 뭐 신혼여행이라던가 앞으로 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앨범이라던가 같은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제작을 해두시면 책꽂이에 꽂아 넣기에도 괜찮아요.
물론 이거는 게으르면 제작을 할 수 없다. 나는 앨범을 그래도 가지고는 싶은데 이걸 굳이 내가 정성스럽게 제작할 기운은 없다 하시면 그냥 앨범형 무조건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데이터형을 추천한다 해서 데이터형만 있는 가성비의 스냅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형이라고 하면은 데이터형 2인 기준 130만 원 이상의 업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앨범형을 한다 하시면 기본 페이지 장수가 60p 이상인 곳들을 추천드려요. 적당한 비용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60p 이하로 앨범을 제작하는 곳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본식 사진 셀렉하는 법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식의 흐름대로 정말 타이트하게 골라야 40p 안에 끝을 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적당히 예쁜 컷 하나씩 추가한다던가 신랑 신부 컷 하나씩 따로 추가를 한다던가 이렇게 고르면 60p가 금방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마음에 드는 것들 골랐다 하는 게 60p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40p를 제공하는 건 추가금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느낌밖에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시계 흐름상, 구성상 이 40p가 생각보다 빠듯하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해놓은 건 추가금 유도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본식 스냅 금액을 어느 정도 좀 낮춰서 계약을 했는데 이 추가되는 비용이 여기랑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퀄리티 높은 사진의 업체를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던 거죠. 7번째, 작가 의상. 뭐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나 싶지만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결혼식장에 추리닝을 입은 작가가 와서 메인 버진로드에서 나를 찍는다? 이게 괜찮냐 안 괜찮냐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대가 좀 있는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입고 오는 건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좀 낮은 금액대의 업체들에서 종종 정말 톤만 검정색으로 맞추고 편하게 오시는 작가님들을 꽤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이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엔 주의할 점. 첫 번째, 업체 안정성 체크. 정말 기본적인 거라서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기본이 안 된 업체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데이터 관리가 좀 허술하게 진행되는 곳들이라던가 작가진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곳들 이런 업체들에 대한 본식 사고가 꽤 있는 편이에요.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계약한 업체에 대한 후기를 막 찾아보잖아요. 나쁜 후기 찾기 어려워요. 정말 불만족 후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후기만 있다 해서 이걸 계약을 하시면 이것도 낭패일 수 있다. 두 번째, 계약 후기가 많은 곳, 진행 후기 페이백 업체들은 우선 걸러보자. 웨딩 특성상 본식이 끝나고 나면 다들 후기를 안 써. 까지 블로그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조차도 본식이 끝나면 이제 웨딩복이 빠지면서 그런 글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본식 관련 업체에 대한 후기를 찾는 게 조금 힘든 편이에요. 여기서 계약 후기가 많은 경우는 좀 조심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 후기만 비율적으로 너무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엔 계약 후기 작성 조건으로 페이백을 해주는 업체일 거예요. 페이백 좋지. 신부는 간단하게 후기 쓰고 할인도 받고. 그치만 이 계약 후기만 너무 많고 이 진행 후기가 없다 하면은 사실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일 수 있다. 페이백 때문에 좀 객관성이 떨어지는 후기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조금 걸러서 보시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업체 인스타와 함께 실제 진행 후기를 블로그로도 찾아보자. 대부분 업체 인스타에는 정말 제일 잘 나온 컷, 식전에 완벽한 디렉팅을 통해서 촬영한 사진이라던가 플라워 샤워, 행진 이런 컷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식 전체에 대한 퀄리티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블로그 후기를 찾아보시면서 식 전체에 대한 퀄리티가 어떤 정도로 촬영되는지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식전 연출 촬영들은 되게 잘 됐는데 식이 진행되는 요 사이의 사진들은 엉망인 경우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후기를 찾아보시는데 글보다는 사진만 보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작가의 디렉팅과 말투. 생각보다 충격적인 디렉팅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한 40, 50대 정도로 보이는 작가님이 20대 친구들한테는 아줌마 이러고 50, 60대 되는 어머님들한테는 언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웃어볼까요? 이런 멘트를 자, 강냉이 한번 털어볼까요?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이때 함께 간 하객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았던
그런 디렉팅이 있었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신부들이 미리 체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홀 연계 업체인 경우에는 홀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실제 진행했을 때 작가님들이 어땠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 따로 내가 계약한 업체가 있다면 그에 대한 후기를 좀 꼼꼼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번째, 원본비 별도 걸으세요.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는 원래 원본비라는 게 따로 있고 이거를 추가로 결제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와서는 필수 구매로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악구조가 없던 이 본식 스냅 시장에 이런 걸 들고 오는 업체가 있다? 걸으시면 됩니다. 원본은 원래 별도로 구매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상업 작가님들이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냥 원본비를 포함해서 비용을 측정을 하세요. 이거에 대한 신부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한두 컷에 A컷만 있으면 되는 상업 사진이 아니에요. 웨딩 사진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날의 기록을 담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모든 사진이 다 소장이 돼야 돼요. 내가 식순마다 잘 나온 컷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지 본식 스냅 업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맞을 것 같아요. 6번째, 사진 업체와 영상 업체는 따로 알아보자. 간혹가다 사진과 영상을 모두 한 번에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건 영상 업체를 고를 때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사진과 영상 이거 두 가지를 모두 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가 이 중에서 어떤 게 메인인지를 보셔야 돼요. 대부분 생각하는 게 사진을 잘 찍으면 영상도 잘할 거야, 혹은 영상을 잘하는 업체면 사진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모두 잘하는 업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진의 퀄리티는 이건 한 200만 원 줘도 되는 느낌의 굉장히 높은 퀄리티인데, 이 같은 업체에서 영상을 진행을 했을 때 이 돈 주고 하기엔 아깝다, 이 정도급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컨디션의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을 같이 한다 해서 이 퀄리티가 똑같이 동일한 컨디션으로 제공되는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메인이 사진인 업체라면 거기서는 사진만 하시고요. 여기는 영상이 조금 더 메인인 업체다 하면은 영상만 하세요. 이게 같은 업체면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고 협업이 잘 돼서 뭔가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맞아요.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익숙한 사람들이 훨씬 편해요. 그렇지만 이게 퀄리티적인 문제를 편안함이 해결해 줄 것인가? 이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같이 하는 업체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의할 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영상 듣긴 들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본식 스냅? 본식 DVD? 이게 뭔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이 많았던 부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식, 결혼식에서 필요한 촬영 업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식 스냅 그리고 본식 DVD,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냅은 사진, DVD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판과 스냅, 메인 스냅, 서브 스냅, 뭐가 이렇게 많지? 헷갈려요. 원판은 시계 끝나고 가족끼리, 친척끼리, 친구끼리 우르르 모여서 단체 사진 찍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홀 제휴 스냅에 원판 필수 포함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판 필수 포함은 이 원판만 이 홀에서 찍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진행되는 중간의 과정들은 이곳에서 찍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스냅 업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냅이라고 하면은 식이 진행되는 동안의 사진들을 촬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메인 스냅, 말 그대로 메인이 되는 스냅 업체입니다. 전반적인 포즈의 디렉팅들을 전담하는 업체예요. 식 전체를 조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브 스냅, 요거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스냅 업체. 메인 업체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 하면은 서브 업체에서는 요 옆쪽에서 촬영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다양한 구도를 여러 곳에서 가져가고 싶을 때 서브 스냅을 추가를 합니다. 업체를 부를 때 메인 업체 1명, 서브 업체 1명 이렇게 부르면 되나요? 다양한 구도를 위해서 2명을 부를 거다라고 하면은 한 업체에서 2명을 부르는 걸 권장해요. 좀 많은 신부님들이 메인 업체는 내 사진 위주,
서브 업체는 부모님 사진 위주 이렇게 나눠서 찍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각각의 업체를 불렀을 때는 이 각각의 업체가 만들어내야 하는 시계 구성들이 있어요. 메인 업체에서 촬영하는 이 시계 순서를 서브 업체에서도 똑같이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부모님 위주로 찍어주세요 라고 했더라도 이 업체에서는 신랑 신부도 전부 다 같이 촬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앨범의 구성, 촬영 퀄리티를 위해서 꼭 촬영해야 되는 컷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각각의 업체에서 한 명씩만 불렀을 때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신부 대기실에서의 작가님의 부재예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한 업체에서 2명을 불렀어.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업체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해서 너는 신부 대기실만 찍어. 나는 지금 밖에 나가서 홀을 찍고 올게 라는 이야기를 해서 각각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맡아서 모든 사진들을 다 담아낼 수 있어요. 근데 두 업체에서 각각 한 명씩 오게 되면은 이 업체도 신부 대기실과 혼주를 다 담아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가지를 다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먼저 신부 대기실을 비웠어. 여기서 촬영하다가 신부 대기실에 지금 잠깐 하객이 비었네? 지금 빨리 가서 혼주를 촬영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다 와요. 그러면 신부 혼자 신부 대기실에 덩그러니 있습니다.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그래봐야 한 1, 2분 되거든요. 근데 이 1, 2분이 신부 입장에서는 한 10분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명을 부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한 업체에서 2명을 부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떤 인원 구성을 추천하나요? 이건 내가 사진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스냅을 촬영하면서 작가님이 제 데이터를 날려먹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웨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많이 접하면서 실제로도 이 스냅 업체가 사진을 날려먹는 적들이 은근히 있다는 걸 꽤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 하나만 부르는 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업체는 무조건 2군데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메인 업체에서 2분을 불렀고요. 이제 홀 제휴 업체가 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서브 업체로 돌렸습니다. 사실 스냅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날려먹은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컴플레인을 걸진 않았어요. 뭐 사진 다시 찍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본식은 다르잖아요. 본식은 내가 되돌릴 수 없어. 이 많은 하객들을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냥 다시 할 수 없는 일이야. 본식 관련된 촬영만큼은 제가 돈을 아끼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나는 사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기록만 되면 돼. 그리고 혹시나 그런 날려먹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가볍게 진행하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또 이야기를 했던 게 150만 원 이상의 업체를 보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올 초에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정말 많은 신랑 신부들이 본식 날의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 데이터 유실에 대한 배상은 통상적으로 3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200만 원짜리 업체를 계약을 했다. 그러면 600만 원을 배상을 받게 돼요. 그러면 진짜 너무 화나고 열받지만 600만 원? 참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50만 원짜리 업체를 계약했다. 그래봐야 150이에요. 150으로 내 이 마음이 진정이 되냐? 안 됩니다. 이거는 배상, 예, 제가 3배 배상해드릴게요. 이래도 화가 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돈을 쓰시는 걸 조금 권장을 하는 편. 어차피 나중에 사진 안 본다던데 비싸게 해야 될까요? 저희 톡방에 지금 800분 정도의 듬뿌기들이 계신데 근데 본식이 끝나고 대부분 후회하시는 부분이 내가 왜 본식 사진과 영상에 돈을 아꼈을까? 또 스튜디오든 본식이든 안 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죄송스럽지만 결과물이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않거나 혹은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는 만족스럽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촌스러운 경우 이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1년이 지나서 촌스러워진 거 아닙니다. 진짜 미안한데 그 사진 원래부터 촌스러웠어요. 근데 내가 보는 눈이 생기면서 이건 촌스러웠던 사진이구나를 이제 자각한 거야. 만약에 한정된 예산으로 내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것들은 좀 빼시고 쓸 것들에 제대로 돈을 쓰시는 걸 추천해요. 나는 사진은 100만 원밖에 안 쓰면서 여기다 아이폰 스냅도 해야겠어. 그래서 아이폰 스냅을 고려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폰 스냅 빼시고 사진을 130만 원짜리 늘리세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좀 더 퀄리티 높은 사진을 받아보실 수 있죠. 본식 스냅 업체를
좀 잘못 고른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본식 영상 업체. 사진은 그래도 뭐 대충 보고 내 맘에 드는 거라는 느낌이 있는데 영상은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업체 고르는 법도 제가 조만간 가지고 올게요. 이번 영상도 상당히 길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